세종은 미실과 상통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하였다. 미실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깡그리 잊은 듯 오직 얽혀 깊어진 정의에 사로잡혀 지냈다. 세종은 미실이 열어 보여준 즐거움과 향기, 신비와 탐닉과 열정의 영지에서 마음껏 뛰놀고 활개쳤다. 미실은 아무리 퍼 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다. 진시에 만나고 오시에 다시 만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양 신선하고 반가웠다. 미실 역시 세종 전군의 사랑으로 날로 얼굴이 피어올랐다. 세종은 그녀에게 밤의 먹지 위에 핀 별꽃이라도 따다 바칠 것처럼 지극하게 굴었기에 부족함도 없었고 더한 욕심도 생겨나지 않았다. 금침 위에서 뒹굴며 서로 탐하고 즐기는 일에 시가 어떻게 흐르고 날이 어떻게 지나는지 알 수 없었다. 세종은 본래 더하고 빼는 일을 모르는 거짓없는 사내인지라 미실에게 흠뻑 빠진 채로 자기가 듣고 본 모든 일들을 세세히 고하였다. 사랑 앞에 정직해질 수는 없는 사내라면 사랑을 모르거나 이미 사랑을 잃은 것이리라. 미실은 궁 안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가면서 황후인 사도와 가까이 왕래하며 지냈다. 어머니 묘도의 여동생인 사도는 어린 조카 친자식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보살폈다. 그때 궁중에는 한 가지 은밀한 계략에 대한 소문이 발없는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려 발설할 수 없는 두려운 비밀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지엄한 지소태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소태후는 세종의 누나인 숙명공주를 시켜 진흥제를 모시게 하였다. 세종만큼이나 숙명공주를 특별한 자식으로 여기던 지소태후는 숙명공주를 통하여 왕비족인 진골 정통으로 장차 제통을 잇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쟤는 이미 사도왕후와의 사이에서 동륜과 금륜을 낳은 데다 숙명공주가 동모제인지라 꺼리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아무리 지소태후가 제의 총애를 홀로 받게 하고자 숙명공주에게 모든 일을 받들게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중국의 도를 상의의 것으로 쳐 독특한 혼도를 상피의 누습으로 치부하고 오랑캐 흉노에 비견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신국에는 마땅한 신국의 도가 있는 법, 북부 고구려가 산산왕에서 봉상왕까지 왕의 형제들을 죽여 제통의 경제를 방지할 때 우리는 전왕의 조카인 내해왕과 사위인 조분왕과 동복동생인 첨해왕을 세워 평화로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제왕의 관우한 성정과 고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만의 혼도를 세운 것이 지금의 신라를 잇게 했음을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숙명을 성심으로 사랑하여 후사를 잇고 나라의 기풍을 세우소서. 지소태후는 제를 설득하여 숙명공주에게로 마음을 돌리려 하였다. 하지만 진홍제는 숙명과 상합을 하는 일이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을 뿐더러 사도 황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극진하였다. 지소태후는 사도 황후가 버티는 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황후를 패하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미실은 소문을 듣고 세종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과연 지소태후는 무서운 어머니였다. 하지만 정작 등잔 밑이 가장 어둡고 세상 전부가 아는 소문도 당사자만은 비껴가기 마련. 사도왕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음해의 덫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미실은 사도에게 사실을 고하고 대책을 세우기를 재촉했다. 사도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질린 채 도리어 어린 조카에게 방도를 물었다. 지금껏 태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사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미실은 사도와 안타깝고 가련한 모습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조언했다.
사랑을 믿으십시오. 지금 황후를 사랑하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사도 황후는 지금의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진홍제뿐임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지소태우의 진왕에게 살아남을 방도가 없었다. 사도왕후는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의 안전에 뛰어나가 엎드렸다.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소첩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발밑을 허물어 허방에서 떨어뜨리려 하십니까? 지아비이신 황제께서 말해 주소서. 황후의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궁궐에서 누리는 호사에 욕심을 내서도 아닙니다. 소첩은 오직 제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금륜과 금륜에게 욕된 어미의 이름을 물려줄까봐 두렵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황후가 목을 놓아 울자 진홍제는 당황하였다. 사도는 고작 7살의 황제의 아내가 되었다. 하늘이 내린 대제의 자리가 낯설고 버거워 남몰래 시름에 잠겨 있을 때에도 사도가 다가와 업어와 달라, 목말 태워달라, 파피리를 만들어 달라, 꽃을 따달라 조르면 모든 근심이 까마득히 익히곤 했다. 드디어 첫 꽃이 비쳤으니 이제 쟤를 즐겁게 해줄 수 있겠다고 철없이 좋아하던 사도의 모습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황후이며 아내이기 이전에 유년의 시간을 함께 나눈 청매 중마였고 어린 날 화사한 추억의 전부였다. 쟤는 사도 황후의 헝클어진 머리와 슬픔으로 흐려진 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음이 싸하게 저렸다. 쟤는 황후의 마른 입술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거머쥐며 꽂아주어 부드럽게 응대하였다. 대체 무슨 소리요? 황후를 패하다니요. 그런 소리는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소. 허물은 다 무엇이고 욕된 이름으로 아들들을 더럽힐 일은 다 무엇이요. 모두가 헛된 욕설일 뿐이니 염두에 두지 마시오. 사도 황후가 선수를 쳐서 진흥제를 만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지소태우는 뒤늦게 제를 찾아 사도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며느리를 믿게 보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허물이고 잘못이고 고칠 수 없는 약점이며 내놓기에 마땅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진홍제는 불편한 얼굴로 한참 동안 지소태우의 말을 듣다가 간명하게 자신의 의중을 드러냈다. 그 모두가 사실이라 해도 황후를 패할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모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내 눈에도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쟤는 말을 마치자마자 지소태우를 남겨둔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단단하게 굳은 황제의 어깨에는 못마땅한 심사와 거부의 의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었다. 지소태우는 배신감과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하나하나를 모후에게 물어 행하고 모후의 의견을 신의 계시로 받들던 어린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하나의 세계였고 범접하지 못할 위엄을 가진 군주였다. 그로도 모자라 진흥제는 지소태우에게 과시라도 하듯 황후의 침전에 더욱 자주 들었고 오랜 사랑이 새로워졌다는 향기로운 소문이 궁 안에 자자하였다. 지소태우는 분노하였다. 오라가 치밀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기 일쑤였다. 지독한 모독감을 느꼈지만 분노를 표출할 방법도 방향도 없이 속이 꺼멓게 타들어갔다. 도대체 사도가 어떻게 알고 선수를 쳤단 말인가? 그 물정 모르는 쑥맥이 무엇을 어찌 확인하고서 황제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왕후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듯하였다. 꼴돌이 사도의 배우를 짚어보던 지소태우의 내리에 문득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그 요망한 것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나에게 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지소태우는 궁중의 법도에
익숙하지 못한 만큼 권력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미실을 이번 일의 주범으로 지목하였다. 일단 지소태우의 노여움을 산 이상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소태우는 자신의 힘에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게 더욱 가혹하고 집요하였다. 세종은 공포와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지소태우가 언제 어떻게 분노의 불길을 뿜어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실이 상처를 입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아파하는 것, 우는 것,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세종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미실을 지키고 싶었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막아 세울 자신이 없었다. 신성한 왕의 지위도 그만큼의 힘도 갖지 못한 일개 전군이 태후의 권위에 맞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세종은 밤을 새워 방도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사랑을 지킬 힘을 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분수에 넘치는 제사라도 지어 바치고 싶었다. 칼날 위를 달리는 듯 위태로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세종은 고통과 시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마침내 허청거리는 발걸음으로 태후전을 향했다. 지소태우는 움푹 들어간 눈에 생기를 잃고 해골처럼 마른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연유로 내 몸이 이토록 상하였느냐? 세종은 남은 기력을 다 짜내어 모호 앞에 호소하였다. 모두가 소자의 잘못입니다. 미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소자가 사도 항우에게 소문을 흘렸습니다. 모후의 생각이 이러저러 하신지라 마음을 달래고 용서를 구할 방도를 도모하라고 귀띔을 했습니다. 미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고한 미실을 책망하지 마시고 미육한 소자를 벌하여 주십시오. 지소태우는 대꾸할 말을 잊었다. 미실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고민하면서도 세종의 상심을 염려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터였다. 진중하지 못한 어린 계집임을 고려하여 따끔하게 혼내는 것으로 그칠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의 몰골을 보니 미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자각이 일었다. 미실은 거짓을 모르는 세종이 거짓 고백을 바칠 만큼 그의 진정을 송두리째 소유하고 있었다. 미모와 색을 무기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화가 있었다니 미실이야말로 그 요화의 현현이 아닌가 하였다. 지소태우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을 반드시 정도를 넘는 악을 가지고 있다는 옛사람의 말을 다시금 상기했다. 극명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파괴와 광기의 불온한 징후가 도사리고 있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어둠도 짙고 깊었다. 지소태우는 차마 세종을 야단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없던 죄를 지어내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노라며 자기를 내던질 지경에 이르러 있지 않은가. 지소태우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상실감보다 더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맥없이 짓거렸다. 옛날에 보고 들은 것이 적으면 모든 것이 신기하다 했던가. 내 사랑도 그러할 것이다. 너무 선하고 너무 지극하고 너무 진정한 것도 제약이리라. 내 죄를 내가 알겠으니 물러가도록 하라. 비로소 지소태우는 미실을 불러들인 것을 몇십 번 몇백 번 후회하였다. 사사로이 정을 통한 것도 아니고 일별만으로 미색에 혹하여 반한 것뿐인데 처녀의 몸이기는 하나 인통으로 색을 배워 익힌 미실에게 순진한 세종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다. 세종이 평탄하게 이생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면 그와 비슷한 닮은 수굿의 여인과 짝을 지음이 마땅할 터이다. 지소태우는 이미 쏘아진 화살이 남아 관역에 박히기 전에 방향을 돌리려 하였다. 이대로 아들의 파멸을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미실은 지소태우 앞에 불려가 꿇어앉았다. 지소태우는 고개를 치켜들지 않으면 얼굴조차 보이지 않은 까마득한 상단에 앉은 채로 미실을 굽어보고 있었다. 지소태우의 날카롭고 매서운 눈시에
미실은 공고하여 몸을 둘 바를 몰랐다. 지소테오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듣자 하니 너는 사내처럼 글을 읽고 쓰며 서책을 벗삼아 지낸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네,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처럼 명민한 아이라면 시시콜콜이 잘못을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 터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내 인연, 내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정녕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지소테오가 갑자기 탁자를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싸늘한 표정이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하는 듯 했다. 지켜선 모든 궁인들이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고 침조차 삼켜 넘기지 못하였다. 너로 하여금 전군을 받들게 한 것은 단지 옷을 드리고 음식을 받드는 임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감히 사사로이 색사로서 전군의 심사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를 용서받을 줄 알았더냐. 일순 미실은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다. 그렇다면 공경의 미녀들을 불러 모아 벌인 연회, 공공연히 세종의 침전 곁에 방을 내주고 양기를 통하게 하는 인물을 소홀히 말라는 전교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미실은 대꾸하여 맞설 기력을 잃은 채 지소테오의 무자비한 설씨를 고스란히 맞았다. 지소테오의 독설 속에서 미실은 이미 누군가의 소중한 정인도 누군가의 영원한 약속도 누군가의 융숭 깊은 소망도 아니었다. 다만 한 마리의 꿈틀거리는 벌레, 짓밟아 죽여도 미련 없는 비천한 존재, 가랑이 사이에 더러운 구정물이 흐르는 천잡한 요부에 지나지 않았다. 저 야살스러운 계집을 끌어내어 출궁시켜라. 지금 당장. 지소테오의 명이 떨어졌다. 미실은 궁인들에게 팔을 잡힌 채 질질 끌려 나갔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버림받아 내쳐져야 하는가? 미실의 머실 속에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만이 파랑에 쏠리는 쪽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